큰맘 먹고 싹 치운 그릇장. 2달 만에 다시 상자가 가득 찼습니다. 분명 다 치웠는데 며칠 만에 도로 그 모양 되는 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유독 안 떨어지는 자리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자리 딱 3곳만 알면 오늘부터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물건마다 붙어있는 세월을 아직 못 뗀 것뿐인데 그 자리가 어디였을지 지금 머릿속에 하나 스치실 거예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 병원 영수증 뭉치를 서랍을 밀어넣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미리 눌러두시고 시작할게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나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정리를 하다가 손이 뚝 멈춰버리는 순간 다들 그런 자리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어디였나요? 옷장 맨 위칸이었는지 신발장 구석이었는지 아니면 안방 장롱 아래 서랍이었는지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자리가 3군데 나오는데요. 다 들어보시고 몇 번째에서 우리 집 그 자리가 떠올랐는지 번호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청주 사는 이순자 씨한테는 그 자리가 서랍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김장 담그기 전에 집을 한번 뒤집어 엎자고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장롱 아래 서랍을 잡아당겼는데 그 안에서 노란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병원 영수증이 고무줄로 묶인 채 한 뭉치 들어있었어요. 진료비 계산서, 약국에서 받은 봉투, 접수증, 검사 결과지 복사본까지 종류별로 다 있었고요. 종이 귀퉁이는 벌써 누렇게 발해서 손으로 넘기면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2달 넘게 입원해 있을 때 병원 창고에서 한 장씩 받아온 것들이었어요. 그중 한 장 뒷면에는 볼펜으로 꾹 눌러 쓴 글씨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진료 목요일 9시. 그 목요일은 이미 3년 전에 지나갔죠. 이순자 씨가 그 뭉치를 들고 쓰레기 봉투 앞까지 갔어요. 그러다 봉투 입구까지 가져간 손이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다가 결국 고무줄을 다시 감아서 서랍 제일 안쪽에 도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날 치운 건 그 서랍만 빼고 나머지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불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하루 종일 허리 굽혀가며 집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더래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서랍 한 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기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종일 일했고 몸도 뻐근한데 뭘 하나 안 끝낸 것 같은 그 찜찜한 말이에요. 왜 하필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깝고 찜찜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보험 청구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연말에 세금 정산할 때 병원비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름이며 주민번호며 남의 손에 넘어가면 곤란한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요. 이 이유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다른 이유가 한 겹 더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게을러서도 아니고 미련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람 머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이 멈추는 첫 번째 자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붙어있는 물건 앞입니다. 값이 나가는 물건도 아니고 추억이 대단한 물건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마침표가 안 찍힌 물건이면 손이 멈춥니다. 이걸 100년쯤 전에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어요.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심리학자인데 1927년에 지도교수였던 쿠르트 레빈과 함께 식당에 앉아 웨이터를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 웨이터는 주문을 종이에 적지도 않으면서 어느 자리에서 뭘 시켰는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기억하더래요. 그런데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방금 전까지 줄줄 외던 그 주문을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이가르닉은 여기서 실마리를 잡고 사람의 기억을 파고들었는데 끝낸 일은 머릿속에서 스르르 지워지는 반면에 끝내지 못한 일은 훨씬 더 오래 붙들려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마무리가 안 된 일만 머릿속에 켜진 채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반쯤 하고 물을 잠갔다고 해봐요. 거실에 나와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개수대에 남은 그릇 몇 개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잖아요. 반대로
다 씻어서 물기까지 닦아 엎어넣으시면 그릇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고요. 남은 그릇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끝난 일이라서 머리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자 씨 손을 붙잡은 건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에 딸려있던 안 끝난 질문들이었어요. 그때 그 수술이 정말 잘 된 게 맞았나? 보험사에 넣은 서류는 다 처리가 됐던가? 2달 동안 들어간 돈이 대체 얼마였더라? 그리고 그 겨울에 내가 남편한테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영수증 한 뭉치에 이런 질문이 줄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걸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입구를 묶어버리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버리는 순간 그 질문들까지 답도 없이 같이 끝나버리는 것 같으니까 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물건 우리 집에도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끝까지 못 읽고 접어둔 서류 봉투, 다리 고치려고 빼놨다가 그대로 있는 안경, 언제 한번 앨범에 넣어야지 하고 모아둔 사진 봉투, 반쯤 삐담한 목도리 같은 것들이요. 하나같이 값도 안 나가고 자리도 얼마 안 차지하는데 이상하게 손을 대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이죠. 저도 서랍 안쪽에 오래된 통장이 하나 있는데요. 잔액이 몇천 원 남은 거 뻔히 알면서도 몇 년째 못 버리고 있어요. 은행 가서 정리해야지 하다가 결국 못 간 거라서. 따지고 보면 그 통장이 서랍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많은 집일수록 사람이 더 피곤해요. 식탁에 올려둔 우편물 한 통, 의자에 걸쳐놓은 겉옷 한 벌, 개수대에 놔둔 컵 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저걸 치울까 말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한 번씩 켜지거든요. 물건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20개, 30개 쌓이면 집에 앉아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딱 3초만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에서 아직 안 끝난 일이 붙어있는 물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그 물건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는 것과 손이 움직이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그럼 이순자 씨는 그 서랍을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한 일은 영수증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그때 서류가 다 처리된 게 맞는지 확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험사에도 한번 물어봤고요. 다 끝난 건이라는 대답을 양쪽에서 듣고 나서야 이름 적힌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종이를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안 끝난 일을 먼저 끝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가 이상하게 쉬웠대요. 서랍 하나가 비니까 그 옆 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칸을 비우니까 또 그 위 칸이 보이더라는 거죠. 지금 텅 비어있는 그 그릇장 2칸도 따지고 보면 이 영수증 한 뭉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였어요. 손이 멈추는 첫 번째 자리는 이거였습니다. 아직 마침표가 안 찍힌 물건 앞. 다만 이순자 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랍을 비우고 며칠 지나서 또 한 번 손이 멈추는데 이번에는 안 끝난 일도 아니었고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전혀 다른 이유였어요. 누가 준 물건이라서 더 못 버리겠던죠. 혹시 없으십니까? 쓰지도 않고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데 준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들었던 손이 슬그머니 다시 내려오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이순자 씨한테는 그게 그릇 세트였습니다. 쓰지도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사돈댁에서 인사로 보내온 물건이었어요. 흰바탕에 금패를 두른 접시 6장하고 국그릇이 스티로폼 칸에 하나씩 박힌 채로 들어있었는데 받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묶어온 보자기 매듭을 한 번도 안 풀었습니다. 좋은 그릇이니까 아무 날에나 쓰기가 아까웠고 아까워하다 보니 쓸 날이 영영 안 왔던 거죠. 상자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면 사각사각 먼지가 만져질 정도였고요. 밥상에 올라간 적이야 당연히 한 번도 없었죠. 그날 이순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상자를 2손으로 들어서 현관 앞까지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지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이번엔 끝내지 못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처럼 마음에 걸려있던 숙제도 아니었고
값이 아까울 만큼 대단한 물건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돈 볼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나중에 사돈댁 오시기라도 하면 그 그릇 어쨌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죠. 그 이유도 맞습니다. 실제로 이순자 씨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도 그거였어요. 사돈이 알면 서운해할 텐데 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전혀 다른 게 하나 더 깔려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 손은 마음이 불안할 때 이미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것부터 먼저 붙잡습니다. 앞일이 흔들릴수록 지금 내가 확실하게 쥐고 있는 것을 더 꽉 쥐다는 겁니다. 체코 마사릭 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확인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일부러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 놓고 이미 깨끗한 물건을 하나 주면서 닦아보라고 시켰습니다. 벌써 깨끗하니까 사실 닦을 이유가 없는 물건이었죠. 다만 불안이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그 물건을 훨씬 더 여러 번 같은 자리를 계속 문지르듯이 닦았습니다. 닦아야 해서 닦은 게 아니라 닦고 있어야 마음이 놓여서 닦은 거예요. 이거 낯설지 않으시죠? 자식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날. 정작 손은 베란다에 나가 화분 받침에 낀 물때를 닦고 있었다는 분도 계세요. 병원에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온 저녁엔 시키지도 않은 신발장을 통째로 꺼내 신발코를 하나씩 닦고 앉아 계셨다는 분도요. 그게 유난스러운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필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이 저 혼자 내 힘으로 되는 쪽을 찾아간 거예요. 저도 이 대목에서 좀 뜨끔했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하나 걸려 있을 때 제가 꼭 하는 게 냉장고 정리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문을 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10분이면 끝이 나니까요. 걱정은 10분 만에 끝나는 법이 없는데 냉장고 두 번째 칸은 끝이 납니다. 그 확실한 끝맺음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붙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닦는 손과 붙잡는 손이 사실은 같은 손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걸 붙잡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있는 걸 계속 매만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예 내 자리에서 안 내보내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기백이 쉬운 쪽은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매만지는 건 그래도 힘이 들지만 안 내보내는 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릇 상자를 도로 들여놓는 그 순간 이순자 씨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샤돈댁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그 조심스러운 사이를 자기 손으로 한 번 더 붙잡아 놓은 거였어요. 샤돈이라는 관계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명절에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고 서운한 소리 한 번 나오면 몇 년을 간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상자 하나에 옮겨 붙은 겁니다. 그릇을 그대로 두는 동안은 그 사이도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크기하고 값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순자 씨 그릇잔 옆 칸에는 몇십만 원 주고 산 압력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몇 해 전에 미련 없이 내보냈어요. 정작 못 내보낸 건 값으로 치면 그 절반도 안 되는 그릇 상자였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면 압력솥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고른 물건이었고 그릇은 누가 준 물건이었다는 데서 났습니다. 내가 고른 것은 내가 물릴 수도 있는데 남이 준 것은 물리는 순간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받은 물건일수록 손이 더 안 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히는 게 있는데 바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순자 씨도 그 말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제배로 차릴 일 생기면 그때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언젠가는 정작 날짜가 없어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타 아들러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마음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걸 언젠가 쓸까 말까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떤 부엌에서 밥을 먹고 싶은가로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말에는 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건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오지도 않은 앞날에 대고 미리 걸어두는 보험 같은 거예요. 앞날이 흐릿할수록 그 보험은 늘어나요. 그릇도 남기고 이불도 남기고 쓰지도 않을 손님용 수저까지 남깁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관찰도 있습니다. 국제노년정신의학 학술지에 2025년에 실린 검토 논문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물건을 놓지 못하는 성향이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짙어지고 그게 혼자 있는 시간과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연구자들 스스로도 아직 더 봐야 할 대목이 많다고 적어놨으니까 딱 잘라 말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자리를 물건이 대신 채우고 있는 집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옆자리가 비면서 손이 다른 걸 붙잡게 된 거예요. 게을러서도 아니고 미련해서도 아닙니다. 이게 모든 집에 다 들어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말로 그 그릇이 좋아서 두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냥 두고 살면 안 되나? 그릇 한 상자 아래 칸에 넣어둔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이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렸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상자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상자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붙잡는 손은 한번 붙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물건에도 똑같이 갑니다. 그릇을 두고 나면 그릇 옆에 이불이 들어오고 이불 옆에 답례 푼 상자가 들어와요. 그렇게 두 칸이 찹니다. 이순자 씨도 하루아침에 12상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한 해에 한두 개씩 그때그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씩 들여놓은 게 10년쯤 쌓여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석 달 전이 딱 그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갈림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 번째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답이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 그릇 세트도 결국 지금 텅 비어있는 그 두 칸 중 하나에 들어있었습니다. 답례품 상자 12개 옆에 금태 두른 접시가 보자기 매득도 안 풀린 채로요. 두 번째 자리도 아까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답은 세 번째 자리에 있었어요. 작년에 옮겼던 상자를 올해 또 옮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딘가로 치웠던 물건인데 눈을 떠보면 다른 칸에서 또 마주치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그때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또 이걸 들고 있지? 큰맘 먹고 치우고 나면 길어야 2달이더라고요. 2달이 지나면 그 상자는 어김없이 어딘가에 다시 나와 있고 나는 또 그걸 들고 서 있습니다. 이순자 씨도 꼭 거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가을에 병원 영수증은 내보냈고 겨울엔 사돈댁 그릇도 자리를 잡아줬는데 봄이 되니까 집이 또 그 모양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일 오래 미뤄뒀던 마지막 자리에 손을 댔어요. 그릇장 아래 2칸, 칠순 답례품 상자 12개가 들어차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칠순 잔치를 하고 남은 답례품이었어요. 보자기에 쌓인 그릇 세트하고 수건 세트가 상자마다 똑같이 들어있었는데 잔치 끝나고 멀쩡한 걸 버리기가 뭐해서 일단 안방 구석에 쌓아뒀던 겁니다. 나중에 누구 집들이 갈 일이 생기면 하나씩 들고 가면 되겠다. 그 생각이었죠. 다만 그 뒤로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상자는 한 개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가 맨 위 상자를 들어 올렸는데 그 밑에서 쪽지가 한 장 나왔어요. 자기 글씨였습니다. 이건 올해 안에 정리할 건 작년 봄에 자기 손으로 써서 붙여둔 거였어요. 작년 봄에요.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서요. 저희 집 베란다 선반에도 페인트통이 2개 올라가 있는데 올봄에 현관 문틀 칠하려고 사다 놓은 겁니다. 지금 여름이 다 갔고요. 통 옆구리에 먼지가 앉은 걸 볼 때마다 다음 주에 하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들은 한 번도 손을 안 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댔고 들었다 놨고 쪽지까지 붙여놨는데 그냥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진 채로 1년을 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순자 씨가 그동안 한 일을 처음부터 되짚어봤다고 합니다. 영수증 한 뭉치를 내보낸 그 서랍 한 칸 말고는 손댄 게 전부 옮기기였어요. 사돈댁 그릇은 그릇잔 위 칸에서 아래 칸으로 내려놨고 답례품 상자는 안방에서 그릇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나절씩 땀을 흘리며 매달렸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 수는 서랍 한 칸 분량 말고는 그대로였어요. 자리표만 바뀐 겁니다. 짧게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서랍 한 칸을 빼면 이순자 씨가 그동안 한 건 전부 정리였지 비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집만의 사정이 아니에요. 2025년 여름에 저널 오브 컨슈머 리서치라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골루노포 교수 연구팀이 여러 가정을 직접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집을 치우는 과정을 오래 따라다니며 기록한 연구인데요. 형편이 넉넉해서 수납장을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는 집들까지도 결국은 어수선함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 관리해도 어수선함은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 연구가 진짜 값진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집안의 어수선함을 두 가지로 딱 갈라놨거든요. 하나는 어질러짐, 그러니까 물건이 제자리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건 과다. 애초에 물건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붙는 행동도 둘로 갈립니다. 정리는 물건이 놓인 자리를 바꾸는 일이고 비우기는 물건의 구성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리는 자리를 바꾸는 일이고 비우기는 개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야무지게 정리를 해도 물건이 너무 많다는 문제는 손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짐작이 가시죠? 2달 만에 도로 돌아온 건 우리 손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개수에서 났는데 우리는 매번 자리로 답을 냈으니 답이 안 맞았던 것뿐이에요. 시험지로 치면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푼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억울하고 많은 이야기 같은데요. 다만 이 자리를 그냥 두고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값을 치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해 봄에 사이언티픽 리포츠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하나 있어요. 사람 눈동자가 어디에 얼마나 머무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나이가 들면 눈앞의 물건을 어떻게 훑는지 들여다본 연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좀 무섭습니다.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순간 사람의 처리 능력이 슬슬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문턱이 인생 후반전으로 들어설 무렵부터 조금씩 낮아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있는 참가자들은 봐야 할 것들을 예전만큼 꼼꼼히 훑지 못했고 눈이 실제로 머문 자리에서 건져오는 것도 적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에 물건이 열댓 개 널려 있어도 그 중에서 필요한 걸 척척 집어냈는데 나이가 들면 똑같은 풍경 앞에서 눈이 한 바퀴 돌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뻔히 코앞에 있는 리모컨을 못 찾고 어제 저녁에 내려놓은 안경을 한참 동안 온 집을 뒤지며 찾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눈앞에 놓인 양이 이미 문턱을 넘어버려서예요. 그리고 이건 답답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작년 겨울에 내놓은 손상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넘어짐이었어요. 병이 아니라 넘어짐입니다. 바닥에 내려둔 상자 하나, 문턱 앞에 세워둔 장바구니 하나, 밤에 불 안 켜고 화장실 가다가 발끝에 걸리는 딱 그 하나가 어떤 밤에는 무릎이 좀 까지는 걸로 끝나고 어떤 밤에는 몇 달 누워있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바닥을 비우는 일은 집을 예쁘게 꾸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안전 문제예요. 지금 고개만 한번 돌려서 앉으신 자리에서 방바닥을 눈으로 훑어보세요. 밤에 불 끄고 걸어나갈 그 길 위에 뭐가 놓여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꼭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사야 하는데 그게 더 손해 아니냐. 실제로 정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멀쩡한 걸 내보내놓고 몇 달 뒤에 똑같은 걸 돈 주고 다시 사오면 그것만큼 속쓰린 일이 없죠. 그래서 차라리 안 버리고 이고 있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그 말 밑에 깔려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미 몇 년째 치르고 계신 다른 손해요. 이순자 씨가 그해 가을에 내보낸 물건 중에 다시 산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였어요. 시장에서 새로 사면서 조금 아깝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국자 하나 값 뒤에 뭐가 있었느냐면 몇 년 동안 반나절씩 잡아먹으면서 물건을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옮긴 주말들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 저녁마다 쑤시던 허리도 있었고 분명히 집에 있는데 어디 뒀는지 몰라서 결국 하나 더 사온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버려서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안 버려서 나가는 돈과 시간이 눈에 안 띄게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울에 나란히 올려놓고 보면 오히려 답이 선명해져요. 한쪽엔 몇 년에 한 번 다시 사게 될지도 모르는 물건 몇 개가 올라가 있고 다른 쪽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눈을 붙들고 발끝에 걸리는 물건들이 통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손해는 다시 사는 쪽이 아니라 매번 옮기기만 하는 쪽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벽이 있습니다. 나는 비우려고 하는데 집안 식구가 못 버리게 막는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깝다고 놔두시라 하고 아들은 나중에 자기가 가져간다고 해놓고 몇 해째 안 가져가고 남편은 손 하나 안 대면서 남이 손대는 건 또 싫어하죠. 솔직히 이 대목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말리는 사람 따로 있는데 정작 그 짐을 매일 넘어다니는 것도 치우는 사람이잖아요. 가져간다고 한 지 3년 된 상자를 볼 때마다 속에서 뭐가 한 번씩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랑이 하다 힘을 다 빼면 정리도 비우기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남의 물건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이순자 씨도 아들이 두고 간 상자들은 끝까지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봐도 자기 물건인 칸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옷장, 내 그릇장, 내 서랍. 여기서만 개수를 줄여도 집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그 빈자리를 본 식구들이 오히려 슬그머니 자기 물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텅 빈 칸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건을 못 비우는 게 개인이 게을러서라는 생각, 그거 이제 안 맞습니다. 서울시가 작년부터 혼자 사는 중장년 가정에 정리 수납을 도와주는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걸 세금까지 들여가며 하느냐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건을 놓기가 어려워지고 그게 결국 생활 자체를 흔드는 데까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다잡으면 되는 일이었으면 지자체가 사람을 보내진 않았겠죠. 여기까지가 전부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은 개수 문제도 아니고 자리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된 물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억지로 빼낼 필요 없습니다. 올해 못 보내면 내년에 보내면 되고 끝내 못 보내는 게 한두 개쯤 남아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다 비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매번 자리만 바꾸느라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석 달 전 이순자 씨가 진짜 한 일은 정리가 아니라 비우기였습니다. 답례품 상자는 대부분 딸이 다니는 복지관과 이웃집으로 나갔어요. 남긴 건 실제로 쓰기로 마음먹은 2개뿐이었습니다. 사돈 때 그릇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안 버렸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밥상에 처음으로 올렸어요. 여러 해 만에 보자기 매듭을 풀어서요. 비운다는 게 꼭 내보낸다는 뜻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쓰기로 정하는 것도 그 자리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그릇장 아래 2칸이 지금 텅 비어 있는 건 그걸 다른 데로 옮겨놨기 때문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2칸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도록 여태 비어 있습니다. 이번엔 2달 만에 도로 차지 않았어요. 세 자리를 다 따라와 보니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손이 멈추던 이유는 자리마다 전부 달랐는데 우리가 매번 내놓던 답은 늘 똑같았어요. 옮기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은 딱 하나뿐이에요. 자리를 바꾸는 대신 개수를 바꾸려면 오늘 저녁에 무엇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순자 씨가 실제로 썼던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샷뿐이었고 그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계신 행동 뒤에 슬쩍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순자 씨가 석 달 동안 실제로 한 일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3가지뿐입니다. 먼저 하나, 장소가 아니라
물건 종류로 시작하는 겁니다. 방 단위로 덤비면 같은 물건이 이 방 저 방에 흩어져 있어서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정리로 이름난 곤도 마리에도 장소 말고 종류부터 잡으라고 말해요. 오늘은 그릇만 하는 날로 정하고 부엌이든 다용도실이든 베란다든 그릇이랑 그릇은 전부 한 자리에 꺼내 놓으세요. 그 순간 내가 그릇을 몇 벌이나 이고 살았는지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은 하나 드리면 하나 내보내기입니다. 새 그릇 한 세트가 들어온 날, 안 쓰는 한 세트를 그날 같이 내보내는 규칙이에요. 애써 비운 자리가 도로 차오르는 걸 막아주는 게 딱 이 하나입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고 미루면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습관을 맨 땅에 세우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행동 뒤에 슬쩍 붙이는 겁니다. 양치하고 나서 세면대 한번 훔치기. 밥 먹고 일어서면서 식탁 위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돌려놓기. 몸에 밴 행동이 알람 노릇을 해주니까 따로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없어요. 습관이 몸에 붙는데 걸리는 시간은 흔히 말하는 3주보다 훨씬 깁니다. 하루쯤 건너뛰어도 무너지지 않으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세 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셋 중에 뭐가 제일 만만해 보이시나요? 만만해 보이는 그게 정답이에요.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만 해보세요. 그렇게 한 주만 지나도 몸이 먼저 아는 순간이 옵니다. 장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신발 옆에 쌓아둔 상자가 없어서 발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서면 그릇장 두 칸이 환하게 비어 있어서 손을 뻗는 자리에 매일 쓰는 그 그릇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이순자 씨는 그 아침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우리한테 앞으로 필요한 건 더 채울 자리가 아니라 비워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안고 온 것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마음들이 잘못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손에 쥔 것보다 비워둔 자리가 우리한테 더 이롭습니다. 발밑이 비어야 넘어지지 않고 손이 비어야 붙잡을 것을 붙잡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종류로 시작하기, 하나 드리면 하나 내보내기, 하던 행동 뒤에 붙이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남겨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리가 아니라 비우기입니다. 정리는 물건의 자리를 바꾸는 일이고 비우기는 물건의 개수를 바꾸는 일이에요. 석 달 전 이순자 씨의 그릇잔 두 칸에는 칠순 답례품 상자가 12개 들어차 있었습니다. 지금 그 두 칸은 비어 있어요. 이순자 씨가 한 일은 상자 12개를 한꺼번에 드러낸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멈추던 자리 세 곳을 하나씩 알아본 다음 병원 영수증 뭉치가 든 서랍 한 칸부터 열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설거지 끝내고 손 닿는 서랍 딱 한 칸만 열어보세요. 큰 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지금은 끝난 일의 종이 한 장만 골라내보내시면 오늘 몫은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걸리셨다면 좋아요 하나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 알림까지 챙겨두시면 조금 더 빨리 닿습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 들어서실 때 어제보다 딱 한 칸 가벼운 집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